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일정한 형식의 명령을 수학 공식처럼 규칙화한 것이고요. 이거는 어떤 함수의 정의를 백과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의 함수는 객체입니다. 함수 객체입니다. 함수 객체.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함수 객체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는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라고 해요. 1급 객체라는 얘기를 사용합니다. 1급 객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1급 객체라는 말은 함수를 변수에 담을 수 있고, 함수를 파라미터로 전달할 수도 있고, 함수를 반환값으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에 담을 수 있고, 인자로 전달할 수도 있고, 반환값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을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는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라고 하고,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는 변수에 담을 수 있고, 인자로 전달할 수 있고, 반환값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함수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는 펑션이라는 객체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는 객체라고 하는데요. 이 펑션 객체에 대해서는 지금 보지는 않을 거고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정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펑션 디클러레이션, 그 다음에 펑션 익스프레션, 선언식 함수와 표현식 함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볼 거고요. 함수 호출 시 리턴이 없을 경우에는 undefined를 반환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리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턴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undefined를 반환한다고 합니다.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도, 이것도 이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라는 종류 그 용어가 있는데요. call by value는 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를 넘길 수 있는데, 그 파라미터의 값을 넘기느냐 아니면 레퍼런스를 넘기느냐. 값을 넘긴다는 것은 파라미터의 값을 복사해서 넘기는 거고요. call by reference라는 것은 함수의 파라미터로 value가 아닌 객체의 레퍼런스를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예제를 만들어 가지고 다 살펴보겠습니다. HTML 파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EP 함수를, 즉시 실행 함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 펑션을 하나 만들고, 이게 이제 EP의 기본 문법이죠. 즉시 실행 함수, EP. 여기에다가 함수를 만드는데요. 사칙 연산을 하는 함수를 4개를 만들어 볼게요. 사칙 연산을 하는 함수. 펑션 sum x, y, 그리고 return x 플러스 y. 펑션 sum이 아니구나, add죠, add. subtract x, y, return x minus y. 펑션 multiply x, y, return x 곱하기 y. 펑션 divide x, y, return x 곱하기 y. 자, 사칙 연산을 하는 함수를 4개를 만들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는 xy 값을 던져주면 xy를 더해서 결과를 리턴하는 거. 얘는 xy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x-y를 해서 빼기 연산을 하고 리턴. 얘는 x와 y를 곱해서 값을 리턴. x를 y로 나눠서 값을 리턴. 이 녀석들을 테스트해 보려면, 저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함수명을 당연히 써줘야 될 거고, 거기에 맞는 파라미터를 넣어주는 겁니다. 1, 2. 이렇게 하면
add라는 함수를 우리가 호출한 거기 때문에 이 add 함수를 실행을 하겠죠. 이 add 함수를 실행하는데 이 xy에는 1, y에는 2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x 플러스 y를 리턴해 주죠. 자, 이 결과값을 함수를 호출한 결과값을 변수에 담아 본다면 result는 add 이런 식으로 하면 요 함수에 호출한 다음에 값을 result에 할당하는 그러한 식이 되겠습니다. 결과로 반환된 값을 콘솔로 찍어보면 당연히 2를 파라미터로 던겨줬고 이거를 더한 값을 return x니까 당연히 3이 결과로 콘솔에 찍힐 겁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로 열어가지고 개발자 도구에서 보면 콘솔에 3이 찍힌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변수를 우리가 사용했지만 그냥 콘솔 로그 함수에다가 바로 이 함수를 호출하는 구문을 집어넣으면 익스프레션을 집어넣으면 2,1 하면 여기는 당연히 1이 나올 거고 멀티플라이를 하게 되면 곱하기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당연히 2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4가 나올 거고요. 네, 이렇게 디바이드를 하게 되면 10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해서 콘솔에 결과값을 출력을 해보면 자 이렇게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값이 이렇게 리턴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함수의 리턴이 없으면 함수가 리턴하지 않으면 함수 출시 리턴이 없을 경우에는 undefined를 발환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해보면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이번 함수에는 펑션 show 파라미터 이런 식으로 해서 파라미터 x, y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콘솔 로그로 출력을 해주고요. x, y를 출력을 해주고 얘는 리턴문이 없습니다. 리턴이 없어요. 리턴문이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함수를 콘솔 로그로 찍어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x는 1, x는 1, y는 2 해서 함수를 호출해야 되겠지만 이 함수는 리턴문이었기 때문에 undefined를 리턴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결과를 봐보면 당연히 이렇게 1, 2가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콘솔 로그로 이 함수의 결과값을 출력하는 거잖아요. 이 함수의 결과는 리턴하는 녀석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undefined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값이 지금 undefined라고 찍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는 1급 객체라고 했고 변수에 담을 수 있다고 했고 인자로 전달할 수가 있고 반환값으로 전달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변수로 담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펑션 오퍼레이터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이 아래에 있는 이 함수들 add, subtract, multiply, divide 그 다음에 show parameter 이 녀석들은 여러분 식별자라고 합니다. 식별자는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함수의 이름 자체가 식별자라고 합니다. 변수나 함수의 이름 자체를 식별자라고 해요. 그래서 요 녀석들은 이 이름 자체가 뭐냐면요.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게 이 함수가 메모리상에 위치한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레퍼런스, 참조.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이 함수 이름 자체가 함수가 메모리에 할당된 곳의 주소 또는 참조. 그래서 이 add를 오퍼레이터에 이렇게 넘기면 지금 이게 변수고 얘는 뭐냐면요. 이거는 함수 객체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는 객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오퍼레이터라는 변수에다가 이 함수 객체의 레퍼런스를 할당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에 오퍼레이터라는 녀석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퍼레이터는 이제 뭐냐면 add 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에서 add 파라미터 1, 2 이렇게 실행하면 결국은 뭐냐면 add 함수를 호출한 것과 같습니다. 네. 이게 이 오퍼레이터라는 이 변수가 add 함수 객체에 참조값을 넣기 때문에 결국은 이 add 함수와 오퍼레이터라는 이 변수, 이 add 함수와 이 오퍼레이터라는 변수가 갖는 값은 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함수 객체의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인자로 전달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인자로 전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이건 하나 만들어 볼까요? 펑션을 하나 더 만드는데, 네,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데요. xy는 일단 인자를 받을 거고요. 112, p 연산자, 뭐 1, 2 또는 뭐 3, 4 이런 뭐 정수를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뭐냐면요, 이 오퍼레이터를 함수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뭐 할 거냐면 실행하는 구문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마지막 번째에 있는 오퍼레이터에는 펑션의 레퍼런스, 네, 펑션을 집어넣을 거예요. 펑션을 전달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변수에 펑션을 담는 법은 이렇게 지금 담았죠. 이렇게 담았어요. 오퍼레이터에다가 add 함수를 이렇게 담았는데, 이제 이 오퍼레이션이라는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호출할 때는 오퍼레이션 함수니까요. 여기 뭐 1, 2,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파라미터가 오퍼레이터죠. 네, 오퍼레이터 자리에는 함수가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이 오퍼레이션이라는 함수에 보면 return 오퍼레이터 해가지고 함수를 실행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함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함수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보시면 뭐 xy, 얘들도 xy, 파라미터 xy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대상이 될 수가 있어서 뭐 add 함수를 이렇게 여기 이 오퍼레이터 자리에다가 주게 되면 결국은 오퍼레이션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를 1, 2, 그 다음에 add 함수의 포인터, 레퍼런스 값을 집어넣게 되면 이 마지막에 들어간 이 함수의 포인터를 return, 결국 리턴 한다는 거는 얘를 실행해서 그 결과값을 리턴 한다는 얘기거든요. 반환한다는 얘기니까 이 녀석을 콘솔로 확인을 해보면 당연히 이 두 개의 파라미터를 더한 결과를 리턴해주는, 결국은 결과값이 3을 리턴해주죠. 네, 3 반환. 왜? 여기에 add라는 함수의 포인터를 넘겼으니까 결국은 이 add라는 함수의 포인터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이 오퍼레이터를 이 오퍼레이션 함수 내에서 지금 이렇게 실행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1, 2 여기에는 add 함수 했기 때문에 3을 리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동일하게 여기에 이제 add 함수가 아니라 만약에 subtract라는 함수를 이렇게 넣는다면 1에서 2를 뺀 값을 리턴해 주겠죠. 그럼 여기는 결국은 마이너스 1을 네, 리턴을 하겠죠. 네, 얘를 콘솔로 확인을 해보면 네, 3 마이너스 1 값이 리턴이 되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호출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오퍼레이션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어떻게 호출하냐면요, 함수 포인터를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 이 add나 subtract나 multiply나 이런 녀석들을 이름이 있는 기명식 함수를 파라미터 값으로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이름이 없는 무기명 함수, 익명 함수라고 합니다. 익명 함수를 파라미터로 바로 내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펑션에서 네,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뭐 파라미터를 받는다면
뭐 네, xy 이렇게 두 개를 받아서 뭐 return x 뭐 곱하기 y 뭐 자, 이런 식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멀티플라이하고 동일하지만 이제 뭐 좀 더 이제 복잡한 다른 식을 넣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함수 포인터를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함수 포인터를 넣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무기명 함수, 익명 함수를 직접 기술해서 파라미터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함수를 변수에도 담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인자로 전달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함수를 값으로, 반환 값으로 전달할 수도 있다. 반환 값으로 전달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까지는,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이거는 리턴하는 게 얼마일까요? 결국은 1, 2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를 전달했는데, 그 오퍼레이터의 함수를 보니까, xy면 결국은 오퍼레이터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그래서 이 xy 자리에 지금 파라미터로 던진 xy가 들어갔기 때문에 1과 2를 곱한 이 값이 리턴이 돼서 콘솔에 찍히겠죠. 네, 이 값이 찍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우리가 함수가 변수에 담겼고 함수가 함수를 인자로 전달했고, 또 하나는 함수를 리턴하는, 네, 함수를 리턴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함수를 리턴하는 거. 자, 이런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펑션, 메서드, 팩토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인자를 전달받는데, 이거를 뭐 오퍼레이션의 타입, 뭐 이런 식으로, 네. 인자를, 타입 전달받아서, 여기 내부에 이제 함수를 또 선언하는 거예요. 내부의 함수를, 내부의 함수를 선언할 수도 있고요. 하겠지만, 간단하게 해볼게요. 푸 함수가 있고, 여기에 푸 함수, 푸라는 함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console.log 해가지고, 자, 여기에. 두 번째는, 푸바, 네. 이런 함수들이 있다고 할 때, 이제, 내가 오퍼레이션 타입에 따라서 리턴하는 게 푸 함수를 리턴해 줄 수도 있고 바 함수를 리턴해 줄 수 있는 형태로 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바에서 바 result 메서드 이런 식으로 해놓은 다음에 이건 당연히 할당문이었기 때문에 지금 undefined로 지금 되어 있겠죠. undefined 스위치 케이스 문을 사용해서 오퍼레이션 타입 자 오퍼레이션 파라미터로 넘어온 이 오퍼레이션 타입에 따라서 케이스를 작성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녀석이 푸 값이 들어오면 리절트 메서드에는 푸 이렇게 하면 얘가 함수 객체의 레퍼런스라고 했습니다. 함수 객체의 레퍼런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가 될 거고요. 케이스가 바이면 당연히 리절트 메서드에는 바 그리고 브레이크 이렇게 한 다음에 리턴을 뭘로 시켜주면 되냐면 리절트 메서드로 시켜주면 푸 값을 집어넣으면 파라미터로 푸 값을 집어넣으면 푸를 바 값을 집어넣으면 바라는 함수의 포인터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자 해볼게요. 당연히 메서드 팩토리라는 녀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녀석을 함수를 호출해야겠죠. 그래서 메서드는 메서드 팩토리 함수를 호출하는데 여기에 뭐를 주면 푸 값을 집어넣으면 푸 함수의 레퍼런스가 그리고 바를 넣으면 바 함수의 레퍼런스가 리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메서드를 실행을 해보면 당연히
자, 이제 이 문장을 실행하고 나서는, 이 메서드라는 변수는 함수가 돼요. 왜? 함수 객체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 형태로 호출을 하면 됩니다. 푸 함수를 봐보세요. 푸 함수는 파라미터가 없죠. 파라미터 없이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하면 콘솔에 푸라는 거를 출력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자, 푸가 실행이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 함수가 호출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변수에 담고 인자로 전달하고 반환값으로 전달받아서 네,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는 1급 객체다 라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예, 이거는 이거는 챕터 하나를 좀 해가지고 좀 다뤄야 될 내용이고요. 네, 함수 출시 리턴이 없으면 undefined를 반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가 있는데 이제 두 개의 차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메서드를 또 만드는데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 해볼게요. 그래서 펑션을 두 개 만들고요. 하나는 메서드 call by value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펑션 메서드 call by ref reference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파라미터는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 x는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으로 받아서 할 거고요. 여기는 객체로 받을 겁니다. 여기는 데이터 타입 중에서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으로 받을 거고,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을 파라미터로, 여기는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으로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x에는 1, call by value 한 다음에 x를 전달을 하고요. 자, 이 x를 이 함수로 호출하면서 전달해 주죠. 그리고 이 x는 console.log로 x를 출력한 다음에, 자, x에는 3을 이렇게 다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x는 좀 n으로 바꿀게요. 여러분들이 좀 식별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n이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이 메서드의 파라미터로 전달을 했고요. 이 1이 전달이 됐겠죠. 그러면 이 x에 해당하는 파라미터에는 1 값이 들어왔을 겁니다. 들어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1 출력됐을 거고, 그리고 이제 x에다가 3을 어사인 했는데, 그러면 이 n값을 전달했기 때문에 내가 요 함수 내에서 x에는 3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할당을 시켰을 때 이 n값이 변경되느냐, 이 n이 갖고 있던 값이 재할당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 파라미터로 전달하게 되면 이 x에 n에 있던 값이 복사됩니다. 복사. 이 1 값을 x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 n과 x는 다른 변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n과 x라는 녀석은 다릅니다. 달라. 그래서 이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은 이게 파라미터로 넘어갈 때 값을 복사한다고 해서요. call by value라고 하고요. call by value. 그래서 이 식이 끝나고 나서 console.log로 n 값을 찍어보면 n은 뭐다? n은 계속 1이라는 거죠. 1. 여기서 내가 n 값을 전달해 가지고 이 x라는 파라미터로 받아서 x를 3을 했지만, 이 n은 파라미터로 넘길 때 값만 넘겨진 겁니다. n에 담고 있는 값. 그래서 x의 값을 바꿔도 n은 그대로 뭐라는 걸까요? 1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메서드 콜 바이 레프라는 게 있는데요. 이 녀석은 이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거는 오브젝트로 넘겨줄 겁니다. 오브젝트로.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를 하나 만드는 거죠. OBJ라는 녀석을 하나 만들어서 오브젝트 리터럴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네임은 홍길동, 그다음에 age는 15살 이렇게 해서 이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파라미터를 오브젝트를 넣어요. 그리고 이제 얘는 콜바이 레퍼런스니까 이 오브젝트가 AX로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근데 얘는 객체 타입은 값을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의 메모리의 주소를 참조값이라고 하는데요. 그 참조값을 전달합니다. 결국은 이 오브젝트라는 변수는 요 객체에 대한 참조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오브젝트라는 변수는 이 객체가 할당된 메모리의 참조값을, 그러니까 주소라고 합니다. 주소를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데 이 주소를 파라미터로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이 객체가 할당되어 있는 메모리상의 주소로. 그래서 이 x를 변화를 시키면 요 오브젝트가 가리키고 있던 이 객체가 그대로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콘솔.log로 콘솔 dir도 되고요. 콘솔 dir로 x를 받아가지고 출력을 해보면 당연히 name은 홍길동, age는 15가 돼 있을 건데 이 x에다가 프로퍼티를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임시 프로퍼티 say hi라는 녀석을 추가해서 say hi에는 그냥 say hi say hi 말고 그냥 프로퍼티 어드레스로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를 동적으로 할당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할 때 객체를 파라미터로 넘기면 레퍼런스 값이 넘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obj하고 x는 여기서 제가 obj를 이렇게 넘겼으니까 여기에서 이 x를 변경하면 내가 파라미터로 던진 이 obj가 가치 변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변경이 일어난다고 보다는 이 obj가 가리키는 객체 주소 값이 이거고 그 다음에 x가 가리키는 객체 주소 값이 요 녀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녀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함수를 호출한 뒤에 값을 출력을 해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선언했을 때는 없었던 name, age만 있었는데 이 어드레스라는 건 없었죠. 이 함수를 호출하고 나면 요 어드레스라는 녀석을 내부에서 동적으로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던 이 객체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address, age, name 그죠? address, age, name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함수 내부에서 한번 호출하고 있죠? 함수 내부에서 이렇게 호출하고 있어요. 호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콘솔 dir로 찍어보면 그래서 동적으로 추가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적으로 추가가 된 게. 여기에 있는 지금 콘솔 dir는 좀 주석 처리를 해보고요. 여기에 있는 녀석만 일단 콘솔로 dir로 출력을 해보면 이 함수를 실행하고 난 후에 이 오브젝트 객체를 살펴보면 이 오브젝트에는 name, age만 있었는데 address라는 녀석이 추가가 돼가지고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ge, address, name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 차이는 call by value는 primitive 데이터 타입이 전달됐을 때 그 값이 복사된다. 파라미터에 복사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객체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이 넘어갈 때 그거는 call by reference라고 하는데 call by reference 객체가 메모리상에 그러니까 메모리상에 위치한 주소값 또는 참조값을 전달을 해줍니다. 결국은 이 OBJ라는 녀석을 이렇게 넘기게 되면 이 OBJ는 이 오브젝트의 레퍼런스 값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이 OBJ예요. 근데 이렇게 이 녀석을 메서드로 전달을 하게 되면 파라미터로 전달하게 되면 이 레퍼런스가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을 바꾸면 결국은 이 객체의 값이 변하게 돼요. 네.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의 차이는 call by value는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을 전달했을 때 파라미터로 그 값이 복사가 된다고 했어요. 복사. 여기 n 값이 n에 1이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1이 복사돼서 전달됩니다. n은 그대로 계속 1인 거예요. 어디서 바꾸기 전까지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레퍼런스를, 오브젝트, 객체의 레퍼런스를 전달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요 메모리상의 위치를 가리키는 거를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메모리상의 그 위치를, 이 객체의 메모리상의 위치를. 그래서 이 녀석을 수정을 하면, 이 파라미터로 받아가지고 수정을 하면, 결국은 요 원본을 수정하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call by value하고 call by reference는 여러분들이 객체를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해보시면,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요. 함수를 호출하면 스택 자료 구조에 execution context라는 녀석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execution context는 우리나라 말로 말할 그런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함수가 실행되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 그 실행과 관련된 execution context가 생성이 돼서 우리가 함수가 실행되면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가 실행되면 execution context에 진입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execution context에 진입한다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 execution context에는 함수 실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 컴포넌트가 lexical environment, 그 다음에 variable environment, 그 다음에 this binding 이 세 개의 컴포넌트가 생성이 됩니다. 함수가 실행이 될 때. 함수 실행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보면 이렇게 콜 스택이라는 게 있어요. 콜 스택이라는 게 함수를 내가 호출을 하면 그 함수가 처음에 글로벌이었으면 글로벌, 그 다음에 A라는 함수를 호출했으면 글로벌에서 A라는 함수, 그 다음에 B라는 함수를 호출했으면 B, 이런 식으로 스택이 계속 쌓이는데요. 그걸 콜 스택이라고 하고요. 콜 스택. 그래서 함수의 실행과 관련돼서는 스택이라는 메모리 구조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 실행과 관련돼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스택, 콜 스택이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콜 스택이 쌓이는데 함수가 실행이 되면 이 콜 스택에 이렇게 차곡차곡 순서대로 이렇게 쌓여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함수가 리턴을 하면 이 콜 스택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콜 스택에서 사라진다는 거는 뭐냐면요. 결국은 메모리상에서 함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함수 실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콜 스택이고 여기에 이제 흰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를 생성하면 이쪽에 이제 메모리에 다 할당이 되는데요. 이 객체 형태로 만들어내는 녀석들은 전부 다 이 흰 메모리에 생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흰 메모리상의 레퍼런스를 우리가 참조할 때 아까 콜 바이 레퍼런스 있었죠? 그래서 콜 바이 레퍼런스를 하게 되면 이 흰 메모리상의 메모리의 위치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콜 스택의 내용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식별자 정보, 그러니까
지역 변수, 지역 함수의 정보를 콜 스택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콜 스택이 이제 함수가 종료되면 콜 스택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당연히 식별자 정보도 같이 사라지게 되죠. 근데 이 녀석은 흰 메모리에 있는 녀석은 그렇게 단순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흰 메모리에 있는 녀석은 그 객체를 참조하는 참조값이 1이라도 존재하면 흰 메모리에 계속 존재하게 되고요. 이 흰 메모리에 참조를 하고 있는 녀석이 1이라도 있으면 흰 메모리 계속 존재하고, 만약에 참조를 하는 녀석이 아무도 없으면 흰 메모리에서 사라집니다. 이제 그거를 가비 컬렉션이라고 해요. 쓰레기 수집, 가비지 컬렉션 이란 말을 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스택 자료 구조의 execution 컨텍스트가 생성되고, 이 execution 컨텍스트에는 lexical environment, 그 다음에 variable environment, this binding, 이 객체, 이 세 개의 컴포넌트 정보가 같이 생성이 된다는 거. 지금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수는 우리가 두 가지 형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약간 세 가지 형태가 되겠죠. 이런 함수 형태는 펑션, 그 다음에 펑션의 이름, 파라미터, 그 다음에 펑션의 body, 그 다음에 return mun,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거를 선언식 함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선언식 함수. 그래서 선언식 함수라고 했고요. return mun이 없으면 undefined를 반환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언식 함수로 선언해 놓은 녀석은 함수 선언의 위치가, 내가 함수를 실행하는 코드를 함수 선언하는 것보다 위에서 실행을 해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함수를 선언하는 거는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놨는데, 함수 선언을 아래쪽에 해놨는데, 함수 실행은 그 코드보다 위쪽에서 이렇게 실행하는 거. 네, 이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뭐는? 선언식 함수는. 그런데 뒤에 쪽에 보면 이 펑션 익스프레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표현식 함수라고 하는데, 표현식 함수 선언 또는 함수 표현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함수를 선언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펑은 펑션에서 이렇게, 이거는 지금 무기명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무기명 함수로 만들어 놨죠. 이름이 없는. 그래서 이 함수 포인터를 요 변수에다가 이렇게 할당해 준 거죠. 이렇게 할당해 준 녀석은 요 녀석을 통해서 이 함수에 접근해야 되는데, 요 녀석은 이 문장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걸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로 하나를 만들어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드는 거는 전부 다 뭐냐면 선언식 함수입니다. 근데 이거를 표현식 함수를 하나 만든다면 어떻게 만드냐면, 펑크 해서 펑션 파라미터를 x라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x를 콘솔에 출력하는 녀석을 했다면, 이 펑크라는 식별자 변수는 이 펑션의 포인터, 그러니까 이 함수 객체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이 함수 객체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 이제 이 녀석을 통해서 이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호출하고 값을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녀석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될 거고, 이 파라미터에는 1, 2, 3, 4가 복사다가 할당이 돼가지고 여기에 1, 2, 3, 4가 출력이 되겠죠. 근데 이 녀석을 이렇게 위에서는 실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요 식을 만나기 전까진 이 녀석은 함수가 아닙니다. 자, 볼게요. 이 녀석은 오류가 나고요. 여기는 실행이 됩니다. 여기 지금 오류 났잖아요. 펑션이 있으나 나도 펑션에서 이제 오류가 났으니까 이 오류를 처리하지 않으면 요 아래 문장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요. 자, 1, 2, 3, 4 이렇게 출력됐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뭐라고 했냐면 함수 표현식이라고 했어요. 함수 표현식은 여러분, 표현식 함수 또는 함수 표현식은 이 표현식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호출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지만 요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고 했어요. 요건 안 되죠. 요건 안 되고 얘는 되고. 하지만 선언식 함수는 다 됩니다. 위에서 실행을 우리가 다 했었죠. 보시면
뭐 add, subtract,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밑에 선언된 녀석들을 다 지금 사용하겠죠. 그래서 선언된 위에서 선언됐든지 아래에서 선언됐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네 자기 요 EP 함수 내에 있는 녀석이라면 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함수 표현식이라고 하고 여기에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 네. 그 말을 여러분 호이스팅 되지 않는다고 해요. 호이스팅 끌어올림. 네 끌어올림이라고 하는데 호이스팅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익스큐터블 코드하고 익스큐션 컨텍스트가 있는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저 내용은, 네, 제가 또 녹화를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